지금은 봄 기운이 완연해졌지만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한파가 잦았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난주까지 겨울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내셨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아껴 썼는데도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속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따뜻하게 지냈는데도 좀 적게 나온 듯해서 흡족하셨습니까? 난방비는 이른바 영원 난방비나 난방비 폭탄 같은 눈에 띄는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난방비는 쓴 만큼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 걸까요?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한동우 씨는 전용 면적 57제곱미터. 이 아파트에서 첫 겨울을 났습니다. 난방비 저기 위에 찍찍이 보이시죠? 위에 뭐 이런 것들 다 뼈뼈. 한 씨 부부와 두 돌이 지난 아들, 이렇게 세 식구에게 부과된 지난 겨울 관리비 명세서입니다. 지난해 12월과 1월 관리비는 39만 5천 원과 38만 원. 이 가운데 난방비가 각각 28만 5천 원, 26만 6천 원입니다. 좀 관리비 고지서가 뭐 잘못됐나 아니면 다른 호스랑 뒤바뀌었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자세히 봤는데 저희 호스더라고요. 이웃 간의 교류도 딱히 없어. 근처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1년 전 같은 기간 난방비는 각각 11만 3천 원과 10만 원. 아파트 면적은 오히려 3.3제곱미터 더 넓었는데도 난방비는 절반 이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썼습니다. 트는 시간도 비슷했고 이런데 이제 거의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동일 면적에 비해서 저희 집이 훨씬 많이 나왔고요. 난방비를 납득하기 힘들었던 한 씨는 같은 동 다른 세대의 난방 계량기를 조사했습니다. 15층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제가 후레쉬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한 보름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파주의보도 이제 발령됐을 만큼 추웠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영원 나온 집이 15층 중 15세대 중에 7세대더라고요. 이거는 계량기를 보고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날하고 그 전날하고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관리사무소 기록에도 한 씨가 사는 동 같은 라인 7가구의 지난해 12월과 1월 난방 사용량이 0이거나 극소량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0톤에서 5톤, 10톤 사이 쓰시는 분 점검 중에 있는 거고 이제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계량기 고장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잡아내서 저희가 받는 경우도 지금. 한 씨는 관리사무소의 난방비 부과 내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만 돈 다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죠. 지난해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로 이사 온 이모 씨. 지난 겨울 한파를 큰 문제 없이 넘겼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쓰던 대로 그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때 추우면 좀 더 떼고 덜 추우면 좀 덜 떼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씨는 네 식구가 사는 면적 113제곱미터 아파트 난방비를 지난 2월까지 석 달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받으니까 세대 난방비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방 계량기가 고장난 것 같아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아는 몇 가구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난방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씨가 사는 아파트는 지역 난방업체가 난방을 공급합니다. 난방비는 세대별로 난방열 사용량을 계량해 쓴 만큼 나눠 부과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잘 점침했을 거고 그냥 쓴 만큼 내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죠. 썼으니까 나왔겠거니. 그렇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않나요? 이 때문에 특정 세대가 난방열을 사용하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면 다른 세대가 이 돈을 나눠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했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당 세대에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이제 사용하고도 이게 계량기가 개량이 되지 않았다면 계량기를 우선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난방을 했는데도 난방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년 전 배우 김부선 씨가 이른바 영원 난방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난방비 영원 세대의 83.8%는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12.5%는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계량기가 작동의 원리를 통해서 계량을 하는데 그 원리를 무력화시키면 계량을 못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문제는 주민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난방비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1,800세대 가운데 51세대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182세대에 난방비 0원이 부과됐습니다. 화가 난 일부 주민들이 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검찰에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 대표들이 난방비가 또 영원히 나온 거예요. 분명히 떼고 있는데.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부정한 내용들이 있구나는 걸 파악을 좀 했죠. 검찰에 정확히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해가지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안양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체 소속 지자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계량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겁니다. 관리주택 고유 업무인 공정한 관리비 부과 업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수의 입주자 등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것입니다. 계량기를 일부러 파손하거나 조작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건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몫입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158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 사는 김장석 씨.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난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는 한 37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난방비만. 이제 한 일반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난방비를 줄이려고 창문에 커튼을 치고 틈새는 비닐로 2, 3중으로 막아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방바닥엔 매트를 깔았고 실내와는 필수, 전열기도 갖춰놨습니다. 한 25도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암만 해도 22도를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온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난방을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피하게 해야 돼요. 김장석 씨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열량계가 아닌 유량계로 측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량계 단지에서 내 난방비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게 진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하는 그 정당성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량계는 공급된 난방수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지만 지역 난방업체가 난방수를 통해 열을 공급하는 단위는 열량입니다. 따라서 열량계가 아닌 유량계로 측정하면 계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유량계 단지에서는 그 단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단가다 그러면 그게 단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는 유량계가 아닌 열량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상당수가 여전히 유량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추정으로도 반반 정도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은 유량계가 싸니 유량계를 달려고 하거든요. 이 제도 개선을 해서 유량계를 못 달던 이후에 이제 열량계가 들어온 거니까. 열량계와 유량계로 측정한 난방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건설기술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전용 면적 82.5제곱미터짜리 실험주택. 공급된 난방수의 누적량을 보여주는 유량계와 열량을 측정하는 열량계를 동시에 온수 분배기에 설치했습니다. 유량 측정하는 건 똑같은데 온도를 2개를 더 측정합니다. 들어오는 물의 온도, 나가는 물의 온도 같이 측정해서 열량을 연산을 해내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세대 전체를 난방했습니다. 붙여 있어야지. 열량계로 측정한 난방열은 101kW, 유량계로 측정한 난방수 소모량은 7.4톤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난방 면적을 절반으로 줄여 거실만 난방을 해봤습니다. 열량계로 측정한 난방열은 55%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유량계로 측정한 난방수 소모량은 26%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난방비가 10만 원인 세대에서 난방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을 경우 열량계를 설치했다면 난방비가 4만 5천 원이 나오지만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면 7만 4천 원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유량계를 사용하면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량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의 양만 측정하는데 열량계로 측정하면 물의 양에다가 우리 집에서 쓴 열, 온도 차 이거를 같이 측정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라도 난방비에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공정한 난방비를 내기 위해선 우선 아파트 단지의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 계약을 개정을 했다면 뭐 관리 수선 유지비나 장기 수선 중단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장기성 계획에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선 유지비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또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하고 계량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난방비 부과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세대 내부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점검이나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 내부에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 가지고 시설과 자원을 나눠 써야 하는 자치공동체인 아파트. 편안한 주거 공간이 되기 위해선 그 비용과 책임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